자, 그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을 갖다가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이 목적이 뭐예요? 저장하는 게 목적이죠. 저장을 해야만 의미가 있지. 저장을 하면 말짱 꽝이니까. 저장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는데, 물론 저장하는 것도 어떤 방향으로 저장할 거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이제 예제를 하나 여기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뭐냐면 컬러 그림을, 특히 이제 아마 흑백인 경우보다는 컬러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그 임의로 그냥 컬러 그림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해닝 함수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쉐이드 서프로 아까 그냥 썼던 방법 그냥 다 쓴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렸어요. 어쨌든 이게 결과다. 이걸 이제 저장하고 싶다 이거죠.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tvr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tvrd. 그러니까 tvread란 얘기예요. 이게 사실 의미 자체는. 그리고 이름 자체는 tvrd인데요. tvrd를 쓰시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만 하셔도 사실은 캡처가 돼요. 지금 현재 화면에 컨텐츠가 그대로 캡처되는 거죠. 근데 흑백일 때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컬러일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true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tvread, tvrd /true 하고서 그 결과는 cap이라는 변수로 내가 저장하겠다. 그러면은 이 cap을 갖다가 help로 보면은 뭐로 나오냐면은 4바이 840바이 525 뭐 이렇게 나오네요. 뭐 하여튼 이렇게 캡처가 되는데요. 그 그래픽 컨텐츠 자체가 그대로. 그러면은 3바이니까 이게 뭐예요? RGB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미지인데 앞에 3이라는 디멘전이 있다는 거는 RGB 이미지로 캡처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컬러를 그대로 컬러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부러 트루 컬러로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캡처를 하되 트루 컬러로 캡처하기 위해서는 tvrd에다가 /true라는 키워드를 쓰시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캡처된 배열이 캡이라는 형태로 있고요. 최종적으로 파일로 만드실 때는 그 write로 시작하는 아까 왜 루틴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write, 뭐 gif, write, bmp, write, png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png, write 언더바 png 하시고 그 파일 이름 확장자까지 해가지고 확장자에 맞게 쓰시고요. 뭐 test.png라고 저는 이름을 적고요. 콤마 하시고 뒤에 그냥 그 방금 캡처했던 결과 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test.png라는 파일이 현재 디렉토리 여기 안에 생성이 됩니다. 현재 디렉토리 안에.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로 가보시면은 여기 test.png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른 그래픽 뷰어로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뜨게 되죠. 물론 뭐 JPEG이나 뭐 GIF 여러 가지 포맷들별로 다 write 명령이 있으니까는 그 문법에 맞게끔 예를 들면은 JPEG으로 저장하실 때는 write JPEG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write 언더바 JPEG. JPG가 아니라 JPEG예요. 그 다음에 파일명 똑같이 쓰시되 이번엔 JPG가 되겠죠. 확장자는 JPEG로 쓰셔도 되고 JPG로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cap. 근데 그 write JPEG에서는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true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쓰시면 좋은 게 quality equal 100. write JPEG에만 있는 키워드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taste.jpg라는 파일이 여기도 생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결과가. 근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그림으로 저장을 할 때 각 포맷마다의 고유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 정보를 조금 압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컬러 비트 수가 어디까지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차이들이 있는데, GIF 같은 경우는 트루 컬러가 안 돼요.
GIF 포맷 자체가 트루 컬러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GIF 포맷은 무조건 8비트로 저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JPEG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퀄리티라는 키워드를 썼지만은 이 키워드를 안 쓰면은 퀄리티가 75%로 그냥 저장이 돼버려요. 예. 그리고 트루 컬러로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true라는 키워드 써주셔야 되고, JPEG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축이 있어요. 압축으로 인한 손실이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IDL의 그래픽 창에서 보는 이 퀄리티와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실제로 저장되는 파일을 그냥 일반 뷰에서 봤을 때 퀄리티가 약간 달라요. 조금 떨어져요. 근데 그런 퀄리티 변환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디테일을 다 살려주는 포맷이 PNG예요. PNG는 무압축이에요. 무손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PNG로 저장해요. 예. 왜냐면 이게 손실이 전혀 없으니까. 정보가. 용량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조금 크겠죠. 조금 큰데. 그래요? 어디 볼까요? JPEG 79, PNG 40. 아, 작구나 훨씬. 그럼 JPEG은 뭡니까? 얘는 압축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근데 압축해가지고 데이터를 손실을 좀 시키니까 아마 용량이 줄은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PNG보다 작다는 거는 PNG 자체가 물론 내부적으로 뭔가 하겠지만은 뭔가 갖고 있는 압축 알고리즘이나 그런 게, 그러니까 압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잘못 말씀드렸어요. 압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압축으로 인한 손실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JPEG은 압축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는 거고 GIF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PNG는 압축으로 인한 손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PNG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시 데이빗 패닝의 코요테 라이브러리를 쓰시는 분은 그 코요테 라이브러리에 TV 리드라는 루틴이 있어요. TV 리드. 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 윈도우에 이게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캡처까지 얘가 다 해요. 지가 알아서. 그러면은 저장돼 있죠. 네,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코요테 라이브러리를 쓰고 계신 분들은 이거 쓰셔도 돼요. 네, 그래서 쓰실 때 파일 네임은 쓰시는데 확장자는 쓰지 마세요. 아예 쓰지 마시고 확장자는 여기 키워드로 조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노 다이얼로그는 제가 왜 했냐면은 이게 그냥 안 하면은 뭘 물어봐요. 뭐가 떠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쓰실 때 그냥 아이디에서 이거 그림 TV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TV 아이디란 과정 자체가 아예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림 그리시고 그냥 그 윈도우가 액티브한 상태에서 그냥 방금 보았던 TV 리드란 함수 그냥 쓰면은 그대로 그냥 윈도우에 있는 콘텐츠 가져와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코요테 라이브러리 쓰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게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른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가져온 상태에서 창에 보시면은 환경 설정에서 IDL에 경로라는 게 있어요. 경로. 그러니까 여기 왼쪽 탭에 보면은 일반 헬프 IDL에서 IDL을 한번 펼치시면은 IDL 덕 밑에 경로라고 있어요. 근데 IDL을 처음 인스톨 하셨을 때는 여기 메뉴에 IDL 디폴트 요것만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 여기 또 하나 있죠. 지금 이거 따로 설정한 건데 D의 IDL 코드라는 폴더가 있어요. 지금 이 컴퓨터에 D의 IDL 코드, 이 안에 보면은 이거 컴퓨터 쓰는 주인이 안경 쓴 친구, 그 친구가 온갖 다른 데서 가져온 IDL 다른 프로그램들, IDL 디폴트로 들어있지 않은 다른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그냥 가져와서 여기다 쭉 깔아놨어요.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되고, 넣어놓은 상태로 이 IDL 코드, D의 IDL 코드가 이거잖아요. 이거를 갖다 추가해가지고 이 폴더를 지정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옆에 체크를 해놓은 거는 이 IDL 코드 안에도 또 하위 폴더가 쭉 있었잖아요.
그 하위 폴더에 있는 놈들까지 다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예,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아이디를 한번 껐다 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여기 있는 루틴들까지 따로 불러서 컴파일 안 해줘도 그냥 우리 다른 플롯이니 그런 거 쓰는 것처럼 그냥 자동으로 인식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TV 리드도 원래 아이디엘에 기본으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없는 건데.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라이브러리들 쓰시라고 하는 이유는 그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외부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쓰시면은 도움이 되면 되지 해가 되진 않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폴더 라이브러리는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어요. 점프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얘는 다 다운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집으로 돼 있어요. 점집. 예, 돼 있으니까는 그거 갖다가 그냥 원하시는 폴더에 풀어만 놓으시면 돼요. 풀어만 놓고 방금처럼 경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뭐 내가 만들었는데 그냥 이 작업에서만 쓸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내가 이거를 아무 때나 원할 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라이브러리 폴더에 저장해 놓고 그거 경로로만 지정해 주면은 그 루틴 테스트 LESW 내가 그 경로로 설정된 폴더에 집어넣어 주면 다음부터는 항상 저는 그 파일 가져와서 오픈해서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테스트 LESW 타이핑만 해주면 알아서 지가 그걸 알아서 찾아간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지가 알아서 컴파일하고 다 실행해줘요. 네, 그런 식으로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아스트론이 이런 것들 다 받아다가 이런 식으로 인식시켜놓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아이디어 사용자분들께서.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리드콜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아이디어 아스트로 라이브러리에 있는데 그 아이디어 아스트로 라이브러리 안에 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하려던 거 일단 진행을 할게요. 프로그래밍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다 보면은 아직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프로그램들은 잘 없는데 여러 가지 스테이트먼트들이 있어요. 스테이트먼트라 그러면은 뭐 반복문, 조건문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이디에서 쓰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프로시저 만들고 함수 만들고 하는 방법들은 일단은 프로시저는 제가 했는데 함수 같은 경우는 프로시저는 제가 항상 프로로 끝났잖아요. 함수는 그냥 하나 만들어 보죠. 간단한 거. 펑션으로 시작해요. 펑션 하고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 했죠. LESWFUNC 라는 이름으로 제가 만들게요. 자, 함수는 뭐가 있어야 되죠? 쓸 때 인자가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자를 주는데 저는 이제 뭐냐면은 숫자 2개를 받아가지고 뭔가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돌려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AB라는 인자를 받도록 제가 해놨어요. 그리고 AND를 대문자로 쓰면 이것도 그냥 저는 이게 습관이니까 이렇게 쓴다는 것만 그냥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AB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한다는 거죠. 프린트가 아니라 결과, 리절트는 뭐 A 플러스 B의 뭐 제곱에다가 뭐 10을 나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게끔 하는 거죠. 더 복잡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는. 근데 최종 결과가 리절트다. 그러면은 프로시저였으면은 이 정도로 하고 끝나면 딱 됐죠. 저희가 점을 찍은 이유는 실수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마 이 AB가 지금 여기 찍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AB가 정수로 들어올 가능성도 대비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다 플로트로 할게요. 이거. 플로트 A.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이란 게 이런 것들을 고려해줘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자, 그러면 플로트 A, 플로트 B 더하고 이렇게 해서 제곱 한 다음에 10 나눠준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이게 프로시저였으면 이러고 그냥 끝났을 텐데 펑션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return이란 명령이 있어야 돼요. return result. 그래야 제가 나중에 mo equal lesw underbar func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뭐 했을 때 그 끝난 결과를 왼쪽에 그 변수에다 전달해줘요. 그 역할을 하는 게 return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저장
하시고 컴파일 하시면 되죠. 제대로 컴파일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커맨드 입력창에서 뭐 리절트가 아니라 뭐 AA는 LESW FUNC 이제 괄호를 하면은 색깔이 바뀌죠. 이거는 제대로 함수로 얘가 인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7, 9 뭐 이렇게 아무 숫자나 넣어보시면 돼요. 이젠 정수로 넣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 A 한번 해보시면 되죠. 그러면 결과 나오죠. 그래서 펑션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return이라는 게 항상 뒷부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연산을 요거 한 종류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여러 종류로 해서 그 값들을 다 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result 2는 뭐 플로트 A 곱하기 뭐 플로트 B 뭐 그 다음에 플러스 뭐 100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줄 때도 있죠. 그러면은 return result 1, result 2를 다 돌려주고 싶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result 1, result 2 이를 대주면 참 좋은데 이거는 안 돼요. 컴파일 해줘 보세요 한번. 에러 나요. return은 항상 하나만 받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뭔가 한 단위로 만들어줘야 되죠. 한 단위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배열이죠, 배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배열은 하나잖아요, 이거는 묶어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하시고 컴파일 한번 해보세요. 이젠 돼요. 아시겠죠? 물론 뭐 잘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리절트는 뭐 리절트 1, 리절트 2 뭐 이렇게 아예 배열로 선언을 해주고 여기서는 그냥 리턴 리절트 이렇게 깔끔하게 써주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역할은 컴파일 되죠. 그러면은 아까처럼 함수를 적용해 보세요. AreaStable 펑션 79 나오죠 이제. 그러면은 결과가 두 개니까 뭐 첫 번째 결과는 AA의 0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두 번째 결과는 AA의 1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아까 한 번 있었어요. 뭐였냐면 사이즈. 아까 왜 사이즈 할 때 사이즈란 함수가 뭐 이렇게 그 im 해가지고 dim 하면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결과는 두 개짜리 배열이라는 얘기죠. 이제. 왜냐면 결과를 값을 여러 개를 같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예 배열을 묶어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펑션 이용해서 제가 이제 조금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아까 왜 환경 설정에서 경로로 지정되어 있던 그 폴더 있죠. 여기 폴더에 이 그 LESW 이거 만든 거를 이 폴더 안에 집어넣으시던가. 그냥 이렇게만 해도 저장이.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거니까는 지금은 인식이 되는데 나중에 아이디를 껐다 켰을 때는 또 불러와서 컴파일 해줘야만 인식이 돼요. 근데 경로에 해당되는 폴더 안에 넣어주면은 그런 과정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경로 안에 있는 점프로들은 얘가 아이디를 시작될 때 지가 알아서 다 컴파일을 해놓고 기억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도 점프로 저장이 되는 거죠. 예, 점프로요. 그러니까는 확장자는 아이디에서 뭔가 루틴을 만들었을 때 그게 프로시저고 함수고 간에 저장 자체는 무조건 점프로로 됩니다. 확장자는. 아이디에서는 그 점프로가 컨벤션이에요. 항상 프로그램을 주고받는 점프로 형태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요. 이런 네. 껐다 켜도 그냥 나와요? 네. 끌 때,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상태로 막 잠재 종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의지대로 본인이 껐으면은 작업 환경을 얘가 가지고 종료해요. 저장해놓고. 그럼 나중에
IDE에 띄우면은 물론 여기 변수 입력 창에 있는 것들은 없겠지만은 지금 루틴들 떠 있는 거 있죠. 그거는 그대로 다시 나와요. 그 이름 중에도 이렇게 별표가 붙은 애가 있고 안 붙은 애가 있고 이러는데 어떤 거요? 이름 중에 이 앞부분에 보면 별표가 붙은 애도 있더라고. 별표 붙은 거는 뭔가 에디트를 했다는 얘기죠. 네, 에디트를 했으면은 별표가 붙고요. 다시 에디트 한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은 별표가 또 사라지고. 네, 별표가 있다는 거는 에디트 뭔가 고쳤다, 네가 뭔가 고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함수.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들 몇 가지 있는데 if then else라는 게 있고요. 여기 제가 이제 쭉 나오고 여기 책자의 프로그래밍에도 있어요. 뭐 for and do and for, while do and while, 뭐 repeat, case, go to,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if는 대충 의미를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다른 랭귀지에서 쓰는 그 거랑 똑같아요. if then, if 뭐뭐면은 then 뭐뭐해라. then 뒤에 해야 될 게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일 때는 then begin 쭉쭉 쓰고 and if 이렇게 해주고. 예.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는 if then 뭐뭐하고 이게 아니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else면은 뭐뭐 해라 이렇게 명령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then 뒤에 해야 될 일도 여러 줄이고 else 뒤에 해야 될 일도 여러 줄이다 그러면은 then begin 어쩌고 저쩌고 and if 뒤에 바로 else begin 어쩌고 저쩌고 and else 이렇게 끝나요. 자, 하여튼 그렇고 then 하고 else, then 앞에 들어가는 조건문에는 논리 연산자 어제 설명드렸죠. less than, greater than, less than or equal, greater than or equal, not equal, eq 이런 연산자들을 가지고 논리 값들을 배출할 수 있는 어떤 논리 계산을 하는 내용을 갖다가 중간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if then 사이에 그 조건문에 괄호가 쳐져 있죠. 괄호는 안 하셔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본인이 아마 나중에 if 문이 안에 조건들이 굉장히 뭐 and, or를 여러 개로 얽혀져 있고 뭐 묶어져 있고 그런 경우가 되면은 알아보기 복잡하니까 그럴 때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괄호를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for, do, and for는 반복문이에요. 문법은 for, 인덱스, 뭐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면 몇 번이에요? 반복 횟수 몇 번인 거예요? 10번이죠. 예,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100번 그러면은 0부터 99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 어쩌고 이 횟수 동안 이걸 하라 그런 얘기죠. 한 줄만 do 뒤에 나올 얘기가 한 줄만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되지만은 여러 줄을 또 해야 될 경우에는 do begin 어쩌고 저쩌고 and for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예. 이렇게 보면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그리고 이제 1, 10 하고서 예를 들어서 뭐 그 0, 9 뒤에 뭐 한 숫자 하나 더 붙으면 그건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 간격 콤마 2 하면은 0, 2, 4, 6, 8 이렇게 나가고. 역순도 돼요. 9, 0 대신 그때는 마이너스를 써줘야 돼요. 역순일 때는.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for i는 9부터 0까지.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do print i 이렇게 해주면은 9876543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9부터 0인데 그냥 마이너스 1도 안 하면은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9부터 그냥 늘어나는 수를 얘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인식하고 그냥 끝나보니까 에러가 안 나요, 이게. 잘 보시면. 자, 반복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if랑 do는 이거는 뭐 그래도 다른 코드에서 다들 있는 거기 때문에 비슷해서 이해가 쉬운데 이게 아마 IDL에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특별한 건데 while하고 뒤에 나오는 repeat, case 이런 것들이 있어요. while은 뭐냐면은 원래 while이란 말이 영문이 원뜻이 뭐예요?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이죠. while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예문에 보시면은 while
current less than 100 이렇게 나와요. current라는 변수가 100보다 작은 동안은 그런 얘기예요. 물론 지금 나오는 이 while이랑 뒤에 나오는 repeat는 둘 다 성질 자체는 반복문이에요. 반복문인데 반복의 횟수를 내가 미리 지정하는 반복문이 아니에요. do처럼.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조건을 두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은 반복해라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약간 위험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서 i equal 7 이렇게 줬어요. 그 상태에서 이걸 하면은 계속해요. 왜냐면 7이면 10보다 작잖아요. 그럼 참이죠. 그럼 참인하는 얘를 계속해라 그 얘기예요. 멈추지 마라. 멈추라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 물론 i가 만약에 70이다 79다 그러면은 while 이걸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죠. 얘는 작으니까. 근데 이건 그래서 뭐냐면 이 안에서 i란 값이 뭔가 변할 만한 여지가 있는 작업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current 값을 주고 current에다가 뭘 더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을 하다 보면은 current 값이 점점 늘어나는데 늘어나서 100보다 작은 동안만 작업을 하고 100보다 나오면 끝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previous current라는 변수의 추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 이 while문이 이 내용을 해석하는지는 오른쪽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 PDF 드릴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한 루프 걸리면은 이제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일시정지나 정지를 누르면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잘. 그러니까 무한 루프에 걸려있는 작업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다. 뭐 램을 많이 쓰는 그런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작업이었다 그러면은 이 정지를 눌러도 잘 안 될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때는 강제 종료하셔야 돼요. 예. 강제 종료나 뭐 컨트롤 알트델로 작업 관리자에서 뭐 그냥 응답 없으면 나올 테니까 어차피. 그러니까는 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쓰실 필요가 있긴 있는데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어떤 데서도 활용되냐면 아마 이 책에 예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ASCII 파일이 있는데 그 줄수를 내가 몰라요. 그러면은 파일의 끝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10줄짜리 파일인데 반복문을 내가 100번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파일의 끝에 걸리면 이거 에러 나거든요. 근데 while이라는 문을 쓰면은 그 EOF라는 함수가 있어요. EOF. 그래서 이거는 파일 로지컬 넘버 유니트를 갖다가 여기 해줘가지고 파일 끝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함수인데 EOF가 1이 아닌 한은 계속 작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될 때 while이라는 문이 들어가요. 하여튼 이런 내용이 책에 교재에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은 그 코딩을 할 때 그 ASCII 파일의 줄을 내가 굳이 알지 못하더라도 반복을 그 파일 끝에 갈 때까지만 반복을 하고 알아서 멈추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고 바로 리피트로 넘어가면은 리피트도 어떻게 보면은 while이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달라요. 리피트는 while은 뭐냐면 조건이 일단 안 맞으면 아예 실행도 안 해요. 아까 봤죠? i가 79인데 while 이렇게 되면은 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나죠. 근데 리피트는 어디였어? 네. 리피트는 until, repeat begin, and repeat until 이렇게 구문이 돼요. 리피트를 begin 하라. 리피트는 물론 반복하라는 얘기인데 반복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and repeat, repeat를 이제 끝내라. 언제까지? n이 greater than 20이 되는 순간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제가 그냥 긁어다가 제가 그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냥 하나의 프로시저로 만든 건데 자, repeat until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컴파일하고서 됐네. 숫자를 제가 조금 작게 3. 이 안에다가 프린트를 하게 할게요. 제가 반복할 때마다. 네.
이 상태에서 다시.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데 3이잖아요. 일단 처음에 주어진 값이 n이. 근데 이제 반복문 들어가면은 n을 갖다가 2씩 더하죠. 그러면은 5가 되고 5는 또 7이 되고 이렇게 반복이 계속 돼요. 되는데 반복을 언제까지 하냐면은 n이 20보다 커질 때까지. 그러면 작은 동안은 반복을 하고 커지면은 끝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커지는 순간이 있죠. 17, 19, 21 되면은 greater than 이걸 만족하는 순간이 되죠. 그 순간이 되면은 얘는 반복을 멈춰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까 while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은 계속 하라 이런 얘기지만은 repeat는 그 until 뒤에 오는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는 계속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이 만족되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얘는 실행을 뭔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코드를 보다 보면 아마 종종 나올 거예요. 일단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꽤 필요할 수도 있어요. 케이스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케이스 오브 뭐뭐 하라 땡땡땡땡 어서 뭐뭐 하라 그 다음에 엔드 케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케이스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어떤 변수가 나와요. 항상 변수. 그래가지고 뒤에 변수 나오고 뒤에 오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0 땡땡 비기는 파이 초이스라는 변수가 0인 경우에는 요 0 땡땡 비긴 엔드에 있는 요 블럭을 실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그냥 줄 블록으로 이렇게 비긴 엔드 하실 수도 있고 그냥 한 줄일 수도 있어요. 한 줄일 때는 땡땡 쓰고 줄 커맨드만 써주시면 되고, 여러 줄의 블럭일 때는 땡땡하고 써서 비긴 엔드로 되게끔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섰지만 2일 경우에 또 땡땡 2 땡땡 뭐뭐 하라 이렇게 할 수 있고, 파이 초이스라는 변수가 뭐 0부터 9까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그러면 0일 때 0땡땡 뭐 1땡땡 뭐 2땡땡 3땡땡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작업들을 하라는 얘기고, 만약에 가지수는 9개가 0부터 9까지 나오지만은 한 0, 1, 2 정도까지는 내가 뭔가 해줘야 될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 딴 경우에는 그냥 뭐 해라 그러면은 else가 있어요.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딴 거일 때는 else일 땐 이거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케이스문을 닫을 때는 end case라는 식으로 닫고. 그래서 이런 작업은 이거는 꽤 쓰실 일이 아마 생길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 요런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변수를 맞닥뜨렸을 때 각각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처리해야 할까라고 할 때는 뭐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할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문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요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투. 고투는 뭐 다른 랭귀지에서 쓰는 고투랑 같아요. 근데 고투 할 때 왜 다른 데서는 고투하고서 뭐 핵넘버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아이들에서는 핵넘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투로 가고자 하는 행이 있으면 그 행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피니시 땡땡 해가지고 뭔가 라벨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것도 그냥 예문 하나 간단히 만들면은 그냥 테스트 고투 할게요. 엔드 하고서 프린트 1, 프린트 2, 프린트 3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냥 저장해서 잠깐만요. 네. 저장해서 컴파일하고 실행하면은 1, 2, 3을 당연히 출력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고투 점프, 왜냐면 내가 점프라는 레벨을 만들 거예요. 어디다 만들 거냐면 점프를 여기다가 점프하고서 이렇게 땡땡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라벨이 붙어요. 그 행에 점프라는 그 라벨을 얘가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라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실행해 보면 3만 프린트 하죠. 프린트 1, 프린트 2는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고투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고투는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은 굉장히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좀 신중하게 쓰시길 권장드리는 그 스테이트먼트가 고투다라고 하는 거. 네, 이 정도 스테이트먼트들만 아셔도 웬만한 코딩에서는 거의 다 커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8.0에서 나오는 왜 그 for each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for each. for each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거 제 블로그에서 또 보시면은 for each 구문 소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